자,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월스트리트는 벌써 난리도 아닙니다. 완전 전쟁터예요. 오늘 저희는 딱 48시간 동안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서로 막 싸우고 어떤 기업들은 투표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핀테크, 프롭테크, 미디어, 그리고 성장주까지 이 네 가지 주요 섹터를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핀테크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강세론이랑 약세론이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상황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같은 주식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보세요. 바로 같은 날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이거 사야 한다고 외치는데 로젠블렛은 목표 주가를 470달러에서 325달러로 그냥 확 깎아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파이를 한번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는 살짝 올렸거든요. 근데 정작 의견은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보다 못할 거다 이렇게 유지해버리니까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바로 주가가 8.7%나 뚝 떨어졌습니다. 아주 냉정했죠. 물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어요.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AI 대출 플랫폼인 업스타트에 대해서 이 회사 잠재력 엄청나다 하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59달러를 딱 제시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죠. 이게 다 뭘까요? 차임, 로빈후드, 블럭 다 비슷해요. 겉으로는 좋은 뉴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데 정작 회사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고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또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핀테크 시장의 현주소였어요. 자, 다음은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 기술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컴패스였습니다. 무려 70억 8천만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투표가 바로 오늘 1월 7일에 열립니다. 이 투표 결과 하나에 업계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컴패스가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동안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놀고만 있진 않았겠죠. 네, 프롭테크 시장은 진짜 한판의 체스 같아요. 진로우는 구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거대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고요. 오픈도어는 아예 경영진을 싹 바꾸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또 로켓 컴퍼니스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로부터 너희 지금 저평가야, 사야 돼 하는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전장입니다. 미디어 섹터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는 기업들이 미래를 놓고 정말 완전히 다른 베팅을 하고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우선 로쿠를 보면요. 여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웰스파고 같은 곳에서는 2026년에는 정치 광고, 스포츠 광고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중간 선거도 있고 월드컵도 있으니까요. 이게 다 로쿠한테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5.4% 넘게 확 뛰어올랐죠.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매수 의견을 내면서 2026년 상반기에 플랫폼 매출이 20%나 성장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로쿠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푸보티비예요. 여기는 지금 막 성장 외치는 것보다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만기인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이면서 일단 빚부터 정리하고 가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길게 보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들한테 인기 있는 주식들인데요. 여기서는 엄청난 기대감과 아슬아슬한 위험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대감의 주인공부터 보죠. 바로 듀오링고입니다. 우리한테는 외국어 공부 앱으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각을 내놨어요. 듀오링고는 그냥 교육회사가 아니다.
이건 게임 회사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이렇게 말이죠. 게임화 전략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이 분석이 나오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 250달러, 트로이스트는 245달러를 제시하면서 둘 다 강력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주의 전부는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이렇게 잘 나가는 다른 회사들 중에는 그 빠른 성장 때문에 오히려 위험 신호가 켜진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바나입니다. S&P 500 지수에도 편입되면서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회사 최고 임원들이 자기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COO가 약 400만 달러, CFO도 일부를 매도했어요. 밖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집주인들은 짐을 싸고 있는 격이죠.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찜찜함이 때로는 진짜 법적인 문제의 악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벨링브랜즈의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여러 로펌으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혐의 내용이 뭐냐면 재고 수준을 속여서 마치 수요가 엄청난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터지면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지금까지 핀테크부터 성장주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지 핵심 트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애널리스트의 변덕. 코인베이스처럼 같은 회사를 두고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건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신호겠죠. 둘째, 내부자 신호. 카바나처럼 주가가 최고점일 때 임원들이 주식을 판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 전환. 기업들이 기존 사업 모델을 버리고 인스타카트처럼 데이터 회사로 변신하는 등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명의 이벤트. 캄페스의 주주 투표처럼 단 한 번의 사건이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2026년 초 이 48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이런 엇갈린 신호들, 과감한 전략 변화, 그리고 내부자들의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신 이 트렌드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2026년 시장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